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스 국가에 중국과 러시아 견제 강화를 위해서 한국 같은 4개 나라를 더 추가하자, 이런 방안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 시간으로 1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의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가 작성한 2022년 해결년도 국방수권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이 정보 공유 체계 항목에 파이브 아이스 확대 강화 방안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개정안에서는 파이브 아이스 창설 이후에 위협의 지형이 크게 바뀌었고, 이제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력한 경쟁에 직면해서 이 파이브 아이스 참여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비슷한 생각을 공유한 민주 국가까지 신뢰 공동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 국가로 한국과 일본과 인도와 독일, 이런 4개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겁니다. 또한 이 소위원회는 국가정보국장은 국방부와 협력해서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5월 20일까지 상하원 군사위원회 그리고 하원 정보위원회에 현행 파이브 아이스 각국의 정보 자원 공유 실태를 보고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5개의 눈이라는 의미의 파이브 아이스는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정보 교환 경험을 쌓은 미국과 영국이 1946년 공식적으로 정보 공유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투 아이스로 시작된 거죠. 근데 그러다가 같은 영미권인 캐나다가 1948년에 추가로 참여를 했고요. 1956년에는 호주, 뉴질랜드가 가세를 하면서 파이브 아이스 국가로 발전한 겁니다. 이름도 처음부터 파이브 아이스로 불린 건 아니고요. 미국 기밀 문서에 이제 등급 분류를 할 때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캐나다, 뉴질랜드,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USA, 아이스, 올리, 이렇게 썼던 건데요. 이걸 그냥 파이브 아이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겁니다. 또한 출발은 구소련 같은 이런 동국권 국가들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교환해 왔는데, 나중에는 러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이런 중요한 적국의 국가 정보라든지 이 산업 기밀, 그리고 테러 예방 등의 내용들이 이들 5개 나라 간에 공유가 되면서 이들 국가들을 미국의 최상위 동맹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접근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정보 협력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이들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끼리 공유되는 정보 내용, 그야말로 최고급 첩보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파이브 아이스는 세계 최대 감청 시스템인 에셜론을 운용해가지고 정보를 획득하고 있고요. 여기에 유성은 물론이고 해저 광 케이블에 특수 감청기를 붙여가지고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파이브 아이스 국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동맹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이 해당 국가하고 미국 간의 동맹 일체화 밀도가 깊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또한 파이브 아이스 정보 동맹에 가입한다는 것은 미국과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위상도 확실히 달라지고 미국이 해당 국가를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오래전부터 집요하게 파이브 아이스 국가로의 참여를 미국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도널드 트럼프 정권 당시에 일본이 식스 아이스 국가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었습니다. 일본이 영국과의 동맹, 그러니까 영일 동맹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런 파이브 아이스 국가 참여에 대한 열망이 그 배경에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은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영국을 방문해가지고 영국과 식스 아이스 구상을 논의를 했죠. 모테기 외무상의 영국 방문 2주 전인 7월 21일에도 방위성 장관이었던 고노다로가 하고 영국 외교안보위원회 위원단과의 화상회의가 열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영국은 일본의 식스 아이스 국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초에는 영국과 일본이
동맹국끼리나 연다는 2+2 회의를 개최했죠. 그러면서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영국, 일본 세 개 나라 공동 군사훈련도 하기로 했고, 이 훈련을 위해서 2017년에 건조했던 최신의 항공모함이자 영국 해군 최대급 함정인 퀸 엘리자베스를 일본 근해에 장기 파견하기로 한 겁니다. 영국의 항공모함이 동북아 근해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죠. 그동안 이 지역에는 미국과 주변국 외 나라의 항공모함이 장기간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영국과 일본은 밀착된 관계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본이 파이브 아이스 국가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갖는 외교 안보적 의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승국의 상징이던 이 파이브 아이스 국가가 마침내 패전국이었던 일본에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이 식스 아이스 국가로 들어간다는 것은 최신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이 동아시아 안보상의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 영국의 이런 인도태평양 지역의 적극적 관여가 이른바 앵글로스피어의 부활 움직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 앵글로스피어라는 게 뭐냐면, 영어를 사용하면서 비슷한 문화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권역, 그러니까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바로 이 앵글로스피어 국가들, 다시 말씀드려서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이 한결같이 일본과 긴밀하게 움직이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이 이 파이브 아이스 국가에 일본도 참여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론은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리차드 아미티 전 국무부 부장관, 부시 행정부 때 부장관이었는데, 이 사람하고 또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조셉 나이 하버드대 석좌 교수가 이른바 5차 아미티지 나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일본이 포함된 식스 아이스 구축을 위해서 워싱턴과 도쿄가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CSIS는 해결책, 일본은 파이브 아이스의 공식 멤버가 될 준비가 됐다라고 편집자의 주까지, 각 주까지 달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파이브 아이스 국가 참여가 공론화되면서 기왕이면 일본만 추가할 것이 아니고 아예 대중국 공동 전략을 피해야 될 쿼드 국가, 여기에 한국까지 추가하자, 이런 주장이 이번 하원의 소위원회 보고서에 담겨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국의 파이브 아이스 국가로의 참여 논의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 2019년 12월 12일에도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인도와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을 미국이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파이브 아이스 수준으로 올리자, 이런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애덤 십 하원 정보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데요.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법에 따른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일본, 인도 3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을 파이브 아이스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또 보고서는 이 파이브 아이스와는 지속적으로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데 다른 파트너들과 정보 협력이 부진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한국, 인도,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는 정책과 이를 강화할 기회가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정보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스 국가의 확대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만약 파이브 아이스 국가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그 기회에 반드시 한국도 참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일본만 파이브 아이스 국가에 들어가고 한국은 뭐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끼지 않게 된다 그러면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진짜로 소외가 되고 고립된 나라로 추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말은 한국이 파이브 아이스 국가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미국 의회에서 추진하는 파이브 아이스 국가의 확대 논의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내용은 결코 아니죠. 또한 이런 논의가 하원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미 하원의 소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은 앞으로 군사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가지고 하원 전체 회의 표결, 또 상하원 합동위원회 논의, 또 상하원 전체의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것도 내년 5월 20일까지 행정부가 파이브 아이스 국가 확대에 대한 검토를 하되 이 파이브 아이스 확대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국 등 4개 나라가 참여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걸 분석하고 보고할 것을 의회가 주문했다. 이 점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국의 경우에는 어차피 내년 3월 9일 당선될 차기 대통령 행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원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당장 한국 정부에게는 외교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한미동맹의 분명한 재정립 그리고 한중 관계에 대한 확고한 선 긋기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남북관계 또한 그렇죠. 또한 이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 나라 공동체인 쿼드 참여도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전제라 말씀드릴 수 있죠. 만약 한국이 파이브 아이스 국가에 추가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 같은 서방과의 군사안보 결속은 더 단단해질 수 있고 이 한국의 유상 제고와 함께 정보 능력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도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이 파이브 아이스 국가 참여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파이브 아이스 국가에 일본만 추가되고 한국이 배제된다 그러면 이건 한미동맹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참여, 한국 배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도출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쿼드 국가의 확대를 1차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쿼드를 아시아판 나토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도 이 쿼드에 당연히 참여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쿼드의 확대가 이루어진 후에 중국에 맞서서 동맹국들을 교합할 수 있는 잠재적 플랫폼으로 이 파이브 아이스 국가 확대라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문재인 정부라든지 차기 정부가 그야말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당부를 하는 바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